70살에 깨달은 가난보다 더 끔찍한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. 어쩌면 어떤 분들은 가난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지, 그보다 더 끔찍한 게 어딨어? 하실 수도 있죠. 실제로 댓글에도 가난이 얼마나 끔찍한 삶인지,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이 넘은 분들이 오히려 고개 끄덕이며 공감하는 가난 이상의 두려움이 있대요. 뭘까요? 미리 귀띔하자면 핵심은 돈이 아닌 내 삶의 자존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. 오늘은 이 이야기를 5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하나, 나이 들어서야 더 뼈저리게 아는 건강 상실이야말로 가난 이상의 공포라는 거예요. 둘, 자식에게 짐이 되는 삶에서 오는 무력감이 생각보다 끔찍하다는 겁니다. 셋, 자존심을 잃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. 넷, 의지할 대상 없이 스스로 외톨이가 된 상태가 내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점. 다섯, 욕심만 커져서 계속 후회와 미련에 사로잡힐 때 가난보다 더 큰 늪에 빠진다는 겁니다. 먼저 공감대를 좀 이끌어 볼게요. 어떤 분이 건강이 첫째다. 취미 생활도 친구랑 차 마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종교 생활까지 하면 활기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죠. 또 다른 분은 진정한 친구는 노후보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노후보험이라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잖아요. 돈보다 더 값지고 든든한 게 내 사람일 수 있다는 뜻이죠. 그런데도 현실에서 건강을 잃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계속 의지하거나 짐이 돼버리면 어떨까요? 가난보다 더 비참하다는 게 많은 70대, 80대 분들의 공통된 체험담이더라고요. 배우 김혜자 씨 얘기를 잠깐 꺼내 볼게요. 김혜자 씨는 한 방송에서 연기는 내 직업이지만 건강 없인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 때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을 습관처럼 한다고 했어요.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이 없으면 그때부터 모든 게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. 철학자 루소도 몸이 약하면 정신도 약해진다. 마음의 나태도 따라온다고 말했잖아요. 결국 가난해도 건강하면 버틸 수 있다는데 몸이 무너져버리면 돈이 있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. 이 점이 바로 가난보다 더 끔찍한 것 첫 번째입니다. 둘째,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또한 가난보다 무섭다고 이야기하십니다.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요구 안 하면 서로 편하다라는 댓글이 있었죠. 돈이 있건 없건 자식한테 사소한 것까지 부탁해야 하고 의지해야 하고 심지어 자식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얹혀 사는 기분이 든다면 실제로 한 분은 70 넘어서 아들 내외랑 사는데 몸이 불편해 병원이라도 가려면 지갑 걱정부터 한다고 털어놓더라고요. 본인이 말하시길 이것이야말로 가난보다 더 치욕스럽다고요. 권위를 휘두른다거나 잔소리를 하는 부모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걱정이 돼도 아무 말을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사람도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. 가수 남진 씨도 한 방송에서 내가 오랫동안 노래할 수 있는 건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내 발로 서 있을 때 가장 편안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. 이게 아마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지 않아야 자녀와도 돈독한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는 의미겠죠. 철학자 공자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. 자신이 설 수 있어야 남도 설 수 있게 해준다. 네, 결국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서 있어야 자식들과도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. 이게 두 번째 깨달음이에요. 셋째로 자존심을 송두리째 잃었을 때 느끼는 비참함도 가난 이상이라고들 하십니다. 가령 배우 안성기 씨가 한때 건강 문제로 쉬면서도 주변에 민폐가 될까봐 작은 행사에도 나가지 않으려 애쓰고 심지어 누군가에게 지나친 신세를 질까봐 무서웠다고 얘기했는데요. 가진 건 없어도 내가 당당히 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나. 그게 무너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. 철학자 니체가 인간의 진정한 위기는 자기를 경멸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했는데 딱 그 상태가 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. 결국 돈이 적어도 자존과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은 누가 봐도 우아해 보이지만 반대로 돈이 많아도 자기 존엄이 없는 경우를 보면 훨씬 더 처참해 보이더라고요. 넷째, 완전히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오는 무서움도 가난과는 다른 차원의 공포랍니다. 여기서 말하는 고립은 자발적 혼자 생활이 아니라
어쩔 수 없이 주변과 완전히 단절된 상황을 말해요. 사람에 치여서 혼자가 더 편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나이 들수록 적당한 교류나 말벗은 필요하거든요. 철학자 세네카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적어도 타인과의 최소 교류가 없다면 정신이 쇠퇴한다고 한 것처럼 누군가와 일상적인 말 한마디조차 안 통하는 완전한 단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. 한 분이 정말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 말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게 지옥 같다고 하셨는데 그 고통이 가난보다 훨씬 괴로운 거예요. 가난은 오히려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 수 있지만 고립은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니 더 심각하다는 거죠. 마지막 5번째, 욕심만 넘쳐서 계속 후회만 쌓이는 삶이야말로 끔찍하다는 겁니다. 어디 댓글을 보면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죽을 때까지도 욕심 비우지 못해 후회와 미련에만 붙들려 있는 삶이라고들 이야기하시잖아요. 어느 나이 배우자, 재산 자랑, 자식 자랑 하다가 목에 칼 들이밀어도 자랑은 꼭 해야겠다.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 자랑과 욕심은 쌍둥이 같은 거죠. 배우 조정석 씨도 예전에 어릴 때는 자랑하는 게 무엇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욕심 때문에 피곤해진다는 걸 알았다고 한 적이 있어요. 철학자 스피노자도 끝없는 욕심은 영혼의 부패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인지 어느 시점이면 가난이고 뭐고 정신적 번뇌에 허우적대는 상태가 더 무섭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. 자, 정리해 볼게요. 70살쯤 되어 보니 또는 주변 70와 80대 어르신들이 입모아하는 말은 이렇습니다. 가난도 힘들지만 하나, 건강을 잃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할 때 느끼는 무력감이 진짜 끔찍하다. 둘, 자식에게 짐이 되거나 자식 눈치 보며 사는 삶이 가난보다 더 괴롭다. 셋, 자존심, 자존감을 잃어버렸을 때 돈 유물을 떠나 모든 걸 잃은 기분이 된다. 넷,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이 고립되면 그야말로 지옥일 수 있다. 다섯, 욕심 버리지 못해 계속 후회만 쌓이는 삶이 더 무섭다. 결국 요약하면 가난보다 더 끔찍한 건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 존엄과 관계마저 깨져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배우 나훈아 씨도 건강 문제로 한창 활동시던 시절에 몸이든 마음이든 나를 지키는 거 그만큼 힘든 게 없고 그만큼 보람 있는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. 가난하다 해도 긍정적으로 내 삶을 꾸려가는 분들은 오히려 웃으며 사시는데 재산이 좀 있다 해도 부모, 형제나 자식한테 외면받는다면 그 외로움과 서러움은 가난보다 쓰라린 거죠. 결국 가난하면 끝이야. 가 아니고 몸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끝이다라는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고들 말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일단 건강 챙기고 자식에게나 주변인에게 무리하게 의지하지 않고 내 존엄과 자존을 꿋꿋이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. 병원 갈 일 생기면 병원 가고 돈 쓸 때는 과감히 쓰면서 욕심으로 인해 후회와 미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꼭 필요한 누군가와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되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죠. 마지막으로 철학자 파스칼의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. 약하나 품위를 지킬 줄 알면 강해진다.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아요. 단 스스로를 돌볼 힘이 전혀 없다면 그때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될 겁니다. 오늘 주제 70의 깨달은 가난보다 더 끔찍한 것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도 꼭 건강, 자존감, 그리고 적절한 인간관계를 지키시길 응원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고맙고요. 여러분 모두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챙기시면서 자존감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권정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